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 오늘 엄청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님께서 수원에서 오고 계신데 아직도 오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제가 일단은 멤버님 강의안을 보고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거를 일단 좀 복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아직 다 오시지 않았고 계속 오고 계시는 중이라 반 정도 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어제 거를 복습을 하면서 제가 대표님이 어제 좀 강의를 되게 많은 양을 소화하시느라 강의를 하실 때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좀 풀어서 좀 쉽게 필요한 꼭지만 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는 어제랑 동일하게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붙여놓을게요. 어제랑 동일한 주소에 자료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 일단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몇 개의 꼭지만 찍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뭘 했었냐면 앙커3 보드에 대해서 전반부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 회사에서 만든 앙커3 보드가 이렇게 생겼고 어제 나눠드렸었잖아요. 이따가 또 나눠드릴 예정이지. 이따가 또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이 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그 강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일반 앱 개발자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강의 컨텐츠를 보시면 일단은 타이젠에 대한 소개는 어제 저도 해드렸으면 생각하고요. 앙커3 보드의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어제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타이젠 OS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GBS 이런 툴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써있지만 OS를 개발하는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타이젠 OS 자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이 어제 주 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 참석자분들은 OS를 개발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드라이버를 사실 개발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드에 도착하는 드라이버나 할이나 기타 등등은 다 이미 준비된 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OS 강의한 부분 이 전체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좀 빼고 싶었는데 혹시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부분보다는 오늘부터 강의할 센서를 어떻게 연결해서 쓸지 아니면 보이스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해서 쓰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강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강의안에 대한 좀 훑어봅니다. 앙커3 보드에 대해서 네? 어쨌든 강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깊이 안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저희가 이제 커널 같은 일부 기능을 좀 공부한다든가 우리 컴파일 할 경우에는 그런 필요해요. 과정을 다 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오픈소스가 이게
타이젠 라이센스가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고요. 근데 타이젠이 보통 따르고 있는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때 소스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 라이센스 조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상업적인 이유를 추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자세히 라이센스 조합이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되게 합리적으로 어쨌든 제품화 하실 때 합리적인 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그 앙커 5에 대한 소개도 잠깐 있었는데 앙커 5 제품도 이미 나와서 그 코지마라고 하는 안마의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드가 잘 적합한다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필요한 내용이 이제 그 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핀 번호를 여기 타이젠 포트 맵 이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오늘 이따가 강의할 때 다시 또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핀도 뭐 GPIO, PWM, I/C, 유한트 뭐 이런 핀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동작하는 센서들도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타이젠 빌드 툴이라고 하면 이 타이젠 자체를 빌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S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드 타이젠 자체를 만드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하를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꽤 오래 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데이터 파일들이랑 함께 패키징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 뭔가 드라이버나 하를 수정하실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뭔가 손을 봐야 하는 그 시점에 그때 요 자료를 좀 뒤적거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 이미 있는 다 완료된 OS에다가 센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니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되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보여드려서 혼란스럽지 않으실 거니까 살짝 어제 수업처럼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실 이미지 자체는 이미 그 다 완성된 이미지를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플러싱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플러싱 방법 또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마 안 대표님께서 어제 깃 허브를 새로 또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뭐 플러싱 방법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강의는 그 OS 개발단에서 드라이버 개발자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 요약할 수 있고요. 오늘 강의할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준비된 OS에서 PWM 모터를 연결해서 PWM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실습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대표님 오시기 전까지 일단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이게 핵심이에요. 페리페럴 I/O 주변 장치,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그 API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어 하시는 그 타이젠의 그 어떤 API들을 사용해서 그 센서를 연결한 다음에 그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값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값을 줘서 제로 모터를 움직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API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런 API를 써서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릴 이 API를 써서 이제 서버 모터를 실제로 연결하는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로는 그 값을 읽어오는 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측정한 값을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읽어오는 이제 실습을 또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는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 크리스마스 지난 후에 26일부터 할 예정인데, 뭐 음성 제어문을 받아들이는, 음성 제어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 보이스 리코그니션 모듈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서브모터, 자이로스코프, 보이스 리코그니션 모듈까지 3개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통합하는 작업을 이제 마지막 날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2, 3, 4일차의 게임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요 페리퍼럴 IO에 대한 그 API를 좀 보고, 그리고 그거를 서브모터 실습을 하면 오늘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이젠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커널은 리눅스 커널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할 레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카이젠에서 제공하는 API 셋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IoT에 최적화된 자료가 아니라서 대표님께서 그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쓰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몇 개는 좀 디세이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텔레포니 같은 거는 지금 약간 제한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게 타이젠이 모바일 기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을 쓰려면 심카드 뽑아가지고 전화 걸고 막 메시지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API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프레임워크인데, 요거는 제한적으로 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타이젠 그 지금 갖고 계신 모드에 NB-IoT나 뭐 로라나 뭐 이런 통신 모듈을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걸 쓰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텔레포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이제 통신하는 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점점점이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멀티미디어도 있고, 또 AI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질문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엠베드 OS랑 뭐 타이젠이랑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구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보는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일단 크지 않아요. 타이젠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이젠은 보통 한 500메가 이상 되는 메모리를 가진,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야 구동할 수 있고요.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몇십 메가로도 충분히 구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추구하는 방향, 메모리 사이즈, 물리적인 메모리 사이즈도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소음을 작은 그런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OS이고요. 타이젠은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OS입니다. 그래서 타이젠이 지향하는 바는 그 기기에 메모리를 막 때려 박은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풍족한 자원으로 뭔가 AI도 쉽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도 쓰고 멀티미디어도 하고 화면도 달아놓고 해서 사용자로부터 화면으로 뭔가 요청도 받고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서로 포지셔닝이 완전 달라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하드웨어를 정하고 그 하드웨어에 구동할 수 있는 최선의 그 OS를 찾으셔야 될 텐데, 일단 여기 계신 분은 타이젠을 듣고 계시니 그 적어도 타이젠을 실제로 사용하실 거면 뭔가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품을 개발하시면 그때 좀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웹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사라 제가 언급하기를 좀 뭐하고요. 일단 엠베드 OS랑 타이젠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메모리부터 차이가 있고, 뭐 돌아갈 수 있는 CPU도 차이가 많이 있고, 서로 지향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질문인 거야.
뭔가 그걸 많이 필요로 한다, 뭐 카메라를 단다라고 할 때는 타이슨 OS를 쓰고 그 외에 아주 작은 기록, 예를 들면 불을 끄고 그건 뭐 온도를 크게 하고 뭐 그런 데이터를 종합하고 그런 것은 뭐 엠베드 OS를 쓰는 것 이렇게 생각을 고민하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페리퍼럴 API는 사실 엠베이드 OS에도 이 주변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API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C 코드를 짜지 않아도 파이썬 같은 걸로 짤 수도 있거든요. 엠베이드 OS는 엠베이드 OS 위해서 그러니까 C 코드 되게 쉬운 C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타이젠에서 차지하고 있는 페리퍼럴은 타이젠의 많은 기능 중에 극히 제일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뭔가 기기를 개발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주변, 그러니까 보드에 연결된 다른 기기 모듈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그때 이제 페리퍼럴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걸 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페리퍼럴 관련된 거는 핀을 직접 제어하는 API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혹시 설명드린 것 중에 인증서 관련된 부분 기억하시죠? 근데 인증서 만들 때 왜 그 플랫폼, 배포자 인증서를 플랫폼 레벨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 이유가 바로 이 페리퍼럴 때문이고요. 페리퍼럴 API 자체가 이걸 제조한 그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API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레벨의 플랫폼 레벨의 인증서가 로 빌드된, 그러니까 그런 인증서를 사용하여 빌드한 그 패키지만 여기 이 기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지금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 타이젠은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 업체에서 그 어떤 기기가 있고 그 기기 위에 동작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젠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이 A라는 프로덕트를 개발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겠죠. 집에 경비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메라도 달아놓고 해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카메라로 그 사람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타이젠을 사용해서 개발했다고 치면 그 타이젠 플랫폼 위에 이제 올라가는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차후에. 그러면 그 스토어에 그 경비 시스템 제조업체 말고 다른 여러 업체에서 스토어에 자기가 만든 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어로부터 그 경비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내에 있는 어떤 최종 사용자는 스토어 앱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에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자기 경비 시스템에 예를 들면 계산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캘린더를 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젠 플랫폼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만든 앱, 내 기기에 내가 앱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수행하는 앱도 올릴 수 있고, 어쨌든 그 플랫폼 위에 동작하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앱도 설치해서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만든 앱들 같은 경우에는 페리퍼럴 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제어권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핀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핀을 제어하는 거는 가장 높은 레벨이 필요한 거고, 그건 보통 그 예를 들면 경비 시스템을 만든 제조업체만 플랫폼 레벨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스토어에서는 정말 그 경비 시스템을 만든 업체에서 그 플랫폼 레벨의 인증서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서드파티에 쓰는지 항상 체크해서 서드파티에서 써서는 안 되는 그 인증서 레벨을 갖고 있으면 걔는 나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 전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타이젠 API가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프로토콜은 GPI가 있고, PWM이 있고, I2C, XPI, UART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을 제어하기 위한 API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네요. 지금 계속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2분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표님의 강의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 그냥 API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자료를 살짝 참고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 프로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GPIO는 원래 가장 간단한, 그리고 한 번쯤 뭔가 엠베드 OS나 모든 페이퍼럴 관련된 그런 센서를 붙여보신 분들은 아마 GPIO부터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제품 만드셨으니 이미 경험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좀 지겨우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성의껏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핀이 기본적으로 그 로우 레벨 상태와 하이 레벨 상태를 갖게 될 텐데, 저희는 이제 앙커 모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우 레벨은 0V 볼티지 값이 0이고 하이 레벨은 5V 혹은 3.3V일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핀의 그 전압 값이 0V냐 아니면 3.3V냐에 따라서 0과 1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센서에서 센싱한 값을 0 혹은 1로 설정할 수도 있고, 거꾸로 모드에서 0 또는 1 값을 설정해서 LED를 켜고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값을 설정하느냐, 보드에 설정하느냐, 센서에 설정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드에서 설정하게 되면 보드가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드 기준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보드 위에 올라가서 보드에 도착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면 센서 입장에서 값을 쓰는 거지만 이제 모드 입장에서는 그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드 입장에서는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GPIO의 API는 그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AP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리드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리드를 하면 어떤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게 되고, 라이트를 하면 어떤 특정한 액추에이터의 값을 내가 써서 뭔가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장 간단한 이집업이에요. 0 아니면 1.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는 GPIO에 대한 API들은 여기 준비되어 있는 API들이 전부이고요. 일단 여느 리눅스의 프로그래밍처럼 먼저 그 GPIO 핀을 열고, 열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그 GPIO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자원을 다 썼으면 마지막에 이거 안 보이죠? 네. GPIO 열고 닫고. 그 모든 페리퍼럴 API들은 다 열고 닫고가 있어요. 이거 뭐 사회자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리눅스 위에 동작하는 대다수의 API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거 오픈 클로즈 다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픈 클로즈 그 자원을 먼저 할당을 갖고 클로즈 해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 보통 이제 코딩을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오픈은 어쨌든 센서로부터 뭔가 값을 얻어올 때 먼저 해야 되니까 오픈하지 않으면 쓸 수 없으니까 오픈을 꼭 하시는데, 클로즈를 가끔 이렇게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가 오픈을 하면 내 프로세스에서 이제 리소스를 쓴다고 이 핀을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즈를 안 해버리면, 그 안 해버리고 프로세스가 종료하면 이 프로세스가 계속 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실행하게 될 경우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 비지 리소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하셨으면 어딘가에 꼭 클로즈도 같이 쌍으로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센서의 값을 쓰는 경우, 그러면 데이터는 밖에서부터 모드로 들어오는 거죠. 디렉션 방향을 얘기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액추에이터의 값을 쓴다.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0 혹은 1로 제어하기를 값을 쓴다. 그거는 모드 입장에서 보면 값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디렉션을 리드하는 경우, 리드는 값이 이렇게 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라이트 하는 경우, 라이트는 나가는 거죠. 리드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리드 라이트가 마지막에 있고요. 리드는 읽는 거, 라이트. 실제로 이제 이건 읽어오는 거죠. 실제로 읽어오고 실제로 쓰는 코드이고요. 이거는 내가 방금 셋 디렉션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인터럽트인데요. GPIO를 가지고 센서를 뭔가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값을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서 내가 원하는 특정 값에 이르렀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머 같은 거를 두거나 슬립을 둬서 1초에 한 번씩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만약에 0에서 1로 바뀌면 내가 특정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적외선 모션 센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센서가 있는데, 그건 적외선을 탐지해서 적외선의 값이 변화가 있으면 이제 1값을 주는 그런 센서거든요. 근데 적외선 흔히 사람 몸 체온, 적외선 모션 센서에서 감지하는 건 체온 정도의 열을 감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온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이 있는데 그 적외선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감지를 해요. 적외선 모션 센서가.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1값을 주고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 0값을 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센서를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값을 읽어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1로 바뀌는 순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초에 한 번씩 계속 내가 프로그램상에서 뭔가 읽는 걸 수행해야 되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 그건 아니고, 그 GPIO 값이 이제 변화하는 순간에 그때만 이제 인터럽트를 앱단에 노티를 알려주는 거예요. 값이 변했는데 한번 체크해볼래? 그래서 이 인터럽트를 걸어놓고 콜백을 걸어놓고 코딩 프로그램을 짜면 조금 더 뭔가 주기적으로 1초에 한 번씩 계속 읽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어떤 면에서 깔끔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를 줘서 내가 원하는 GPIO 핀에 값이 변하면 이 콜백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API로 코딩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GPIO는 다른 강의자료가 많아요. 저희 타이젠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이 GPIO 관련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외선 모션 센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릴레이 모듈 같은 것도 있고, LED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들이 있다. 그래서 0과 1만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알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실 게 사실 PWM이거든요. 이거 어제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PWM 그 방식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못 들었어요. 네이티브 API 여기 나온 퍼즐 같은 경우에 타이센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보통 다 도큐멘테이션 네, 제가 사실 방금 봤던 게 이 타이젠 다큐멘트인데, 제가 요거를 제가 요 블로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요 윗부분 어딘가에 달아놓을게요. 요 주소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I들에 대한 그 모든 가이드와 필요한 샘플이나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직캠프에서 올해 여러 번 강의를 동영상 자료도 많아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리고 누비슨이라는 클라우드 업체 대표님 유튜브로 타이젠 GPR 관련된 강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나 자료는 많아서 요 부분은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방금 문의 주신 관련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고 계시는 이 사이트에 요 제일 윗부분에 그 참고 자료 밑에다가 레퍼런스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PWM을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PWM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서버 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 센서에서 이미 그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 최적화된 그 프로토콜을 정해서 저희는 이제 그 특정 센서를 쓸 때 이 센서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PWM 프로토콜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막 듀티 사이클 이런 거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요 표만 설명드릴 게 아니고 실제로 서버 모터의 경우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그 모터, 서버 모터가 뭐냐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개를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50대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버 모터가 그 전압을 계속 주면 걔가 뭔가 빨리 돌고 이런 모터가 아니에요. 서버 모터는 그 자기한테 부여된 전압 값, 전류 값에 따라서 전압 목표 전류 값에 따라서 그 특정 각도만큼만 움직이는 모터입니다.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이건 극단적인데 그 모터가 0V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받아들이는 모터라고 치고 이 모터의 그 정의된 스펙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걸 스펙 문서를 확인해 보면 예를 들면 뭐 0에서 5V까지 동작하는데 5V로 1초 내내 5V 값을 주면은 이게 뭐 오른쪽으로 180도만큼 움직인다. 실제로 스펙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0V로 1초 내내 0V 값을 주면 그냥 왼쪽으로 마이너스 18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 보시면 이게 아마 시간축일 거고요. 이 X축이 시간축이에요. 그리고 이 Y축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가 뭐 0V로 보시면 되고 하이는 뭐 정확히 이건 모터마다 스펙이 다를 텐데 일단 5V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 여기서 보통 모터가 여기 있는 용어를 적으면 되는군요. 이 밑에 있는 이 표가 좀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를 제어할 때 예를 들면 기본 단위 시간이 있는데 기본 단위 시간은 피어리어드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기본 단위 시간이고 그 기본 단위 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 동안 5V를 줬는지에 따라서 서버 모터의 각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최초 피어리어드에서는 전체 다 0V로만 줬고요. 그럼 0V도 특정 각도를 지칭해요. 특정 각도를 가리킬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피어리어드에서는 25% 4분의 1값만큼만 볼티지 값을 줬어요. 그럼 요만큼만 또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그 각도만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 75%, 10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기본 단위 피어리어드마다 내가 얼마만큼의 전압을 흘려 보내는지에 따라 그 각도가 딱 정해지고요. 그거는
변화장 딱 고정된 각도로 원래 스펙에 있는 각도로 일단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통 저희가 뭔가 외부에 뭔가 보여줄 때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린다거나, 그래서 특정 각, 예를 들면 태양 조도 센서 같은 걸 이용하면 지금 빛이 몇 루스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빛의 양에 따라서 블라인드를 닫을지 아니면 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조도 값을 측정하고 나서 여기 있는 요 피어리어드에 따라서 단위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전압을 주느냐에 따라 블라인드가 열게 할 수도 있을 테고 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예시로 서버모터를 사용하고 합니다. 이게 DC 모터는 전압을 주면 점점 막 빨리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모터예요, 서버모터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 단위 시간은 피어리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위 시간도 모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듀티 사이클은 내가 전압을 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피어리어드와 듀티 사이클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API에 어떻게 녹여냈을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WM API로 살짝 넘어와서, 이 PWM API는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API가 있고, 그리고 클로즈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피어리어드 단위 시간을 정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전압을 줄지 결정하는 듀티 사이클을 정할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PWM은 이따가 실습하실 때 어떤 값들을 실제로 부여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이따가 다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 API는 iSquareC인데, 이것도 어제 설명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하지 말까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링크는 어디에 있어요? 요거요? 네. 요거 dax-taisen.org라는 사이트고요. 다큐멘트의 약자 dax 타이젠 org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자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 되게 돼요. 여기 dax-taisen.org 오시면 타이젠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있습니다. API가 여기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문서는 IoT에 들어가셔서 API 가이드에 보시면 여기 타이젠 페리퍼럴 IO 네이티브 AP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프로토콜에 따라 API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PI들은 IoT 말고 타이젠 쓸 수 있는 다른 API들도 있거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항목을 누르시면 API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네이티브 C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API 리스트를 한번 보면 그냥 최신 걸 볼게요. 그럼 뭐가 관심이 있으실까요? 머신러닝 이런 게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면 멀티미디어의 비전으로 사람 얼굴 인식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재미있었거든요. 미디어 비전으로 쓰시면 얼굴 인식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제일 재밌는 거는 음성 인식이잖아요. STT 같은 걸로 스피치 투 텍스트거든요. 이런 걸로 뭔가 발화해서 그걸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에 맞는 제어를 실행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요 닥스의 애플리케이션 내에 타이젠과 관련된 API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세요. 일단 오늘은 IoT 부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SquareC를
형님 계속 안 마시냐? 많이 마셨나요? 그 아이스페어 C는 요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이미 이걸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 분들은 이걸 이미 이 꼴이나 그런 거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뭐가 재밌었는지 기억도 안 나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보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한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마스터는 보드입니다. 보드 하나에 그 여러 가지 센서를 선 하나로 다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SCL은 이제 클락인데 이 클락 신호를 여기 보시면 슬레이브, 요 1번 슬레이브도 사용하고 있고 2번 슬레이브 사용하고 3번 슬레이브 사용하고 있고 다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각각도 다 동일한 선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게 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서로를 구분할까? 근데 뭐 그건 이제 어드레스 갖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가 자기가 알고 싶은 어드레스를 던져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슬레이브가 자기를 지칭한 어드레스면 자기만 해라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아까는 GPIO 같은 경우에는 값을 0 아니면 1로만 주고 갔는데 아이스페어 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바이트 단위로까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GPIO는 바이트를 못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GPIO도 비트를 계속 쌓아나가면 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GPIO 핀을 가지고 아이스페어 C를 구현해서 쓸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젠에서도.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면 클락이 있다는 거는 뭔가 동기화하기 위한 신호를 마스터에 주기적으로 준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클락 신호에 맞춰서 데이터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SDA로 데이터 선으로 이제 주고받게 되고요. 여기서는 뭘 설명드려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걸 요 밑에 보면 더 재밌나요? 여기 보면 사실은 재밌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걸 보시면 이 아이스페어 C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어갈 사이트는 타이젠스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IoT 관련된 강좌가 한글로 된 강좌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이스페어 C를 쓰는 대표적인 센서 중에 하나가 이제 조도 센서, 아까 말씀드린 조도 센서이고요. 여기서 럭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보통 지금 이 강의실은 500럭스가 안 될 거예요. 낮에 보통 1000럭스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물리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보드니까 앙커3 모드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아이스페어 C를 쓰는 센서를 같은 선으로 뭐 연결을 쭉 해놓은 거죠. 조도 센서도 있을 테고 뭐 좀 다른 센서들도 아이스페어 C를 쓰는 다른 센서도 동일한 핀에 쭉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서로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그 마스터는 처음에 데이터를 쓸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센서의 어드레스 값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그럼 누가 정하냐? 그 센서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그 센서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값을 자기 센서에 기입을 하는데 그걸 또 제조업체가 또 마음대로 정하면 동일한 센서 번호로 된 무수히 많은 센서가 양산될 수 있으니 그걸 또 중재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여한 값에 따라서 센서 어드레스, 슬래브 어드레스를 이제 센서에 지정을 하고 자기 센서 제조업체는 자기 어드레스에 맞춰 동작할 수 있도록 센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두 개의 센서를 연결하는 경우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 동일한 슬래브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센서마다
하나 여분 부가적인 다른 어드레스를 또 어드레스를 두 개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겹치면 요걸 여기서 뭔가 요 핀을 이렇게 연결해서 두 번째 어드레스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여기 짙은색으로 된 게 마스터에서 기록하는 거고요. 하얀색으로 된 게 이제 슬레이브에서 기록하는데, 마스터에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싶은 슬레이브가 이 슬레이브야 라고 이제 핀으로 실어보네요. 결국 010 뭐 이런 이진수의 집합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슬레이브는 그 자기가 이제 해당하는 슬레이브 이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제어문 같은 걸 보내면 마스터 제어문 보내면 슬레이브 다시 액을 보내고. 근데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래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설명하면 되게 민망한데요. 이거를 한번 어쨌든 처음이신 분들은 타이젠 스쿨에 가셔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달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이스크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드린 그 GPI나 PWM과는 다르게 뭔가 어드레스로 센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API는 이런 이름 페리퍼럴 아이스크래시 오픈 뭐 이런 종류의 API들인데, 그 여기까지 왔으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프리픽스를 좀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네이티브 C잖아요. 그래서 C 코드에 C로 된 함수를 작성할 때는 리눅스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네이밍 방식으로 원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 개발 하시죠? 그러면 이름 짓는 게 쉬우세요? 아무튼 그 어려우니까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잘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그냥 대단위로 페리퍼럴이라는 프리픽스를 이 핀을 제어하기 위한 모든 함수에 다 페리퍼럴이라는 이름을 프리픽스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두 번째 프리픽스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I2 C라는 프리픽스고요. 그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건 GPIO 같은 경우에는 페리퍼럴 GPIO라는 이제 프리픽스를 쓰게 될 거고, PWM으로 페리퍼럴 PWM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페리퍼럴 I2C라는 프리픽스가 붙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뒤에 설명드릴 다른 API들도 이와 유사한 프리픽스를 이런 체계의 프리픽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페리퍼럴뿐만 아니라 타이젠 전체 API 네이밍 룰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이젠 API들도 다 프리픽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프리픽스 다음에 뭐가 오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동사가 왔네요. 그냥 동사로 얘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이제 필요하면 여기 뒤에 목적어도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밑에 with 뒤에 register byte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를 읽는데 뭐를 읽는지 이걸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짓는 건 되게 많이 신경 써서 짓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익숙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쉽게 이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2 C와 관련된 함수는 역시 오픈과 클로즈가 있고요. 그리고 I2 C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센서의 그 값을, 아까 조도 센서의 예를 들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조도 센서를 읽을 때 그 조도 센서의 그 스펙에 보시면 그 조도 센서가 주는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도 센서가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비트로 0001이라고 이제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럼 그게 1럭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0.25 럭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촘촘한 단위로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단위를 좀 더 내가 그러니까 센서 측에 뭔가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센서를 제어할 수 있어요. 좀 더 촘촘하게. 한 가지 값의 결과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타입의 결과를 줄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센서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2C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얻어올 건지에 대해 뭔가 값을 쓰고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센서가 값을 이렇게 특정 레지스터에 이입을 해주면 거기 그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리드 라이트에 대한 함수이고요. 리드, 라이트, 이건 리드 레지스터, 바이트 단위로 읽을 수 있고 워드 단위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설명드린 것도 여기 보시면 뭔가 제어 라이트를 제가 마스터에서 먼저 하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값을 읽어보고 싶어, 너가 어떻게 준비해줘 라고 하는 제어문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제어문에 따라서 슬레이브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PI인데 SPI는 아마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I2C도 이번 지금 설명드린 I2C도 이번 그 워크숍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SP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마 자율 센서 유아트. 그래서 SPI도 이번에 사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자이로 센서 이거예요? 아, 자이로 센서가 SPI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 53분이니까 7시 10분까지 좀 쉬어도 될까요? 대표님이 그 사이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하실 거고요. 네, 아니면 제가 10분, 7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2C 스타트 따로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리피트 스타트 말씀하시는 네? 그 프로토콜 스타트. 프로토콜 스타트.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네, 원래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페리페로 I2C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핸들어도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보게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스타트 따로 없어요. 네, 그냥 맞아요. 미드하면 없어요. 스타트하고 맞아요. 미드하면 조절로 붙여줘요. 조절을 붙여주고. 근데 가끔씩 센서들 중에서 이 타이밍 이슈가 있어서 맞아요. 그게 있어요. 리피티드 스타트라고 있는데 이게 그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붙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센서의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라이트를 하고 미드를 하고 이게 각각 예를 들면 여기 마지막 SP까지 신호를 주고 있는데 한 쌍은 딱 완벽하게 풀로 주고 그리고 다음 쌍도 이렇게 풀로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랑 앞에 보낸 이 SP랑 합쳐져서 이게 한 비트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드랑 라이트밖에 없으니까 리드 라이트를 붙였었잖아요. 그러면 커널에서 그러니까 이거 라즈베리 파이에 제공하는 기능이긴 한데 커널에서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스타트 스탑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 이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무조건 아예 시차는 스타트가 항상 있어야 되고 끝은 스탑이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질 때 스탑 대신 리피티드 스타트라는 비트를 줘야 되는데 그때 그 경우 하나만 이제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교육용 보드 앙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알아서 커널에서 탁 예쁘게 바로 이어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 센서가 제일 분석하는 거 확인했었을 때 앙커 보드에서는 대표님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가 앙커 보드 테스트하요. 그래서 없습니다. 스타트랑 스타트이 따로 얘기가 없어요. 죄송한데 지금 하신 말씀이 스타트랑 스타트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 지금 시크로너스 지금 어차피 쉐어드 데이터 라인이 시크로너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크로너스 데이터는 이렇게 플랫하고 함께 나오기 때문에
클럽 동기화는 이미 낮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건 없다는 게 API가 없다는 거고요. API가 없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미드로 아이스 할 때 그 API 내에서 스타트랑 스탑비트를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없다는 걸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비트를 그릴 때 이거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스타트 비트부터 그리고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요것만 그려주면 알아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API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드린 말씀은 리드나 여기 제공하고 있는 리드나 라이트 API만 사용해도 여기 요 함수 안을 까보면 결국에는 저런 프레임을 안에서 다 만들어줘요. 스타트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페리퍼럴 I2C 스타트 비트 뭐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용자가 스타트 비트 API로 스타트 비트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어드레스 API 셋 어드레스 해가지고 어드레스 API를 사용해서 또 어드레스 셋하게 하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거 설계할 때는 그런 방식보다 이렇게 안에 다 감춰놓고 실제로 그 최종 개발자한테 직접 설정해서 받아야 될 것들만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API는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지금 네. 라인이 다 모든 지금 아까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각각의 센서 혹은 디바이스들의 중에서 추락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어드레스다라고 매칭된 아이들만 뭐 공략하게 된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악의적인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받을 시그널이 아닌데도 문자가 받아가지고 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프로덕트를 만든 입장에서는 일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센서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제품에 탑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질문입니다. 센서 하나를 다 붙인다고 하면은 네. 그 센서에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 GPI가 어떤 핀을 꽂을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핀은 일단 I2C 핀이 보통 한두 개 있거든요. 거기에 꼽으시면 되고 센서 어드레스는 그 센서를 만든 제조업체에서 보통 스펙 문서로 이제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 문서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제일 위에 이제 어드레스 부분 정보가 꼭 있어요. 그걸 못 쓰니까 그걸 모르면 못 쓰는 거죠. 아, 그 주소를 모르면요? 네, 못 써요. I2C 체계에서는 못 씁니다. 인터넷 접속할 때 주소 모르면 사이트 못 들어가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데 3시간 걸렸어. 3시간. 우리 2분 날려. 여기서. 네.
일단은 그 앞에서 인지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SPI 쪽, SPI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I가 있는데, 이 SPI 버스는 지금 앞에서 아마 ISQLC 버스를 보셨을 텐데, 그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ISQLC보다는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SQLC도 마찬가지지만 SPI 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API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그 SPI 버스에 있는 장치를 쓰기 전에 오픈이라는 API를 이용해가지고 장치를 오픈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이 다 완료되면 클로즈라는 API를 써서 클로즈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PI들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SPI가 동작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먼저 여기 지금 트랜스퍼 모드가 있는데 이 트랜스퍼 모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SPI 버스를 신호를 구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할 거냐, 그래서 뭐 라이즈 엣지, 폴링 엣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트랜스퍼 모드예요. 그래서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모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오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SPI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여러 바이트를. 여러 바이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MSB에서부터 보낼 거냐, 아니면 LSB에서부터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빗,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우리가 이제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몇 빗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8빗 또는 16빗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우리가 이제 SPI 버스를 쓰려면 사실 얘는 좀 고속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몇 메가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 가지고 이 속도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해당하는 속도를 지정을 해서 쓰도록 여기서 클락 속도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펜트 단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리드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뭐 익스체인지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리드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거고, 그죠? 라이트는 쓰기 위한 거고, 그리고 트랜스퍼는 뭐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S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또 나중에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리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하고 라이트가 거의 뭐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도 돼요. 한 바이트 바로 리드나 라이트 하게 되면. 그래서 굳이 뭐 리드나 라이트라는 별도의 동작을 안 쓰고 트랜스퍼라는 동작을 써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읽고 동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여러 바이트를 라이트만 한다 그랬을 때는 라이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 무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뭐 리드를 할 때는 얘들이 뭐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SPI 버스를 그 오픈을 할 때 보면 여기 버스 번호하고 칩 셀렉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PI 버스는 우리가 칩 내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버스를 쓰겠다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SPI 버스의 장치가 여러 개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치 중에 어떤 것을 쓰겠다라는 것을 칩 셀렉트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용되는 그 핸들러 정보는 SPI라는 그 장치를 반려하는 핸들러 정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UART가 있어요. UART가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지금 UART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우리 PC에 보면 컴포트 있잖아요. 그죠? 그 컴포트가 UA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UART 장치를 쓸 때도 뭐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UART 장치를 오픈을 해요. 프린터를 UART 오픈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때 오픈할 때는 여기 포트 번호와 그리고 UART 핸들러 정보를 가지고 오픈을 해요. 여기 포트 번호는 물리적인 포트의 번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뭐 앵커 3 같은 경우는 뭐 UART가 6개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페리페럴 UART 클로즈는 다 사용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레이, 우리가 UART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보레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레이는 뭐 9600 bp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115,000 bp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레이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바이트 사이즈 뭐 A 바이트 사이즈가 뭐 8bit이냐 뭐 7bit이냐 뭐 이런 식의 바이트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빗, 페리티 빗은 뭐 노 페리티 아니면 어드나 이븐 페리티 이런 것들을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탑 빗 같은 경우도 뭐 1빗, 2빗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송이 끝나거나 수신하고 끝나는 바이트 수를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게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보내는 쪽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때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보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뭐 받았는지 데이터 다 받았는지 보고 또 그 다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플로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건지 말 건지 쓰면은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그거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는 페리페럴 UART 리더, 페리페럴 UART 라이트라는 이 API를 써서 리드와 라이트 동작을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드 할 때는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핸들러와 데이터 포인터, 그 다음에 랭스 정도를 가지고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리드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블락킹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넌 블락킹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락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식을 구현을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 블락킹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만큼만 받아서 리턴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UART 슬래브 디바이스 이제 라이터는 그 함수는 페리페럴 UART 라이트라는 데이터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핸들러하고 데이터 포인터, 그 다음에 라이터보다는 렉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사실 MySQL도 그렇고 SPI도 그렇고 UART도 그렇고 이게 호출이 되면 사실 리눅스 단에 계속 API를 해서 커널에 있는 그 드라이버까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드라이버 단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젠의 기본적인 페리페럴 IO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타이젠의 커넥티비티인데 지금 뭐 커넥티비티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 블루투스하고 뭐 와이어리스 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밖에 뭐 텔레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블루투스나 와이어리스 랜 정도에 대해서는 할 거고요.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블루투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UART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ART 인터페이스를 쓰도록 커널에서 장치 드라이버가 만들어져 있고 사실 이 장치 드라이버는 앞에서 UART 페리페럴 버스 인터페이스를 쓸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블루투스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윗다리,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유저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블루투스 데모하고 오백스 데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다양한 기본적인 그 표시는 방법들하고 뭐 FTP와 같은 그런 파일 작동을 보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 타이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드에도 이 인터페이스가 포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위에서부터 지금 보는데 어플리케이션이고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보면은 유저 레벨에서 컨트롤 블루티라든지 뭐 맥스 톤 그리고 펄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오백스 같은 경우는 파일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펄스 오디오는 뭐 우리가 사운드 플레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OS 대문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돼 있고 어떤 그 정보를 익스체인지를 위한 그런 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PP, FTP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대문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로 지금 이거는 이제 블루지를 써서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블루투스 대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HTTP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구현을 해놓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서브 시스템에서는 이제 PT, 유닉스 소켓하고 프로토콜들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블루투스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UART를 써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게 이제 UART를 써서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GPIO 같은 걸 이용해서 RF 킬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파워를 컨트롤한다든지 파워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팅을 한 다음에 RF 킬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보게 되면 아마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하고 와이어리스라는 두 개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블락 또는 온블락 해가지고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펌웨어 로딩 모듈이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 펌웨어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모듈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에 그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C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웨어를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 펌웨어를 사실상 이 블루투스 모듈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로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펌웨어를 로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펌웨어를 로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블루투스에 그 사용되는 일반적인 툴이 있어요. HCI 컴퓨터라든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딩을 하고 준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OAL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아다프테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블루투스 스택 업, 스택 다운, 그 다음에 리셋, 이런 스크립트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타이젠에서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네이블도 하고 디세이블도 하고 이런 동작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스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스크립트인데 일반적으로 스택업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펌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의 이름도 설정하고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다운 같은 경우는 다 썼으면 이제 전원도 다운시키고 이런 동작들을 스택 다운에서 하게 되죠. 리셋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셋을 처리하는 그런 동작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운한 다음에 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랜이 있는데 사실 와이어리스 랜은 블루투스보다 드라이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팅을 하려면 커널 쪽 드라이버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제 와이파이 칩셋이 있으면 이 와이파이 칩셋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쓰는 건 USB라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보드에서는 SDIO라는 인터페이스를 썼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IoT용 디바이스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UART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스몰 디바이스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프로토콜 스택을 모듈에다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와이어리스 랜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맥 레이어까지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TCP/IP라든지 그 위에 모든 것들은 이제 프로토콜 스택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칩셋을 쓰기 위해서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드라이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SDI 또는 UART 이런 인터페이스 드라이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억세스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초기화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거는 별도의 와이어리스 랜 호스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처리가 이루어져요. 사실 이 호스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게 되고 여기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의 넷링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802.1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커널 레이어고, 사실 유전 단에서는 이제 WPA 서플리컨트를 이용해서 이 모든 제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에서도 지금 여기를 이 WPA를 이용해서 제어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와이어리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는 사실 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드웨어는 그 칩셋을 선정을 해서 여기 호스트 드라이버 만들어주고, 이 호스트 드라이버를 만들 때 참 신기한 게 SDIO도 표준인데 이게 칩셋 밴드마다 조금씩 뭐가 스펙이 틀려요. 그래서 할 때 보면 항상 조금씩 이 드라이버 수정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이제 와이어리스 호스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칩밴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칩밴드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칩밴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드라이버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 보면은 예전부터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원해주는 건 어떤 특수한 버전의 커널 버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커널 버전이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수정을 해줘야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작업을 처음에 할 때 이제 막막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게 소스가 막 한 수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리스 렐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면 지금 타이젠에서 우리가 이 와이어리스 렐을 초기화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와이어리스 렐 SH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 파일은 일반적으로 유저 밑에 빈 밑에 WLSH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는 지금 앞에서 보면 브루투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용하기 전에 먼저 펌웨어를 로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와이어리스 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C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와이어리스 랜 내부에 있는, 모듈 내부에 있는 CPU에서 쓸 수 있는 코드를 먼저 로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로딩을 해주고 쓸 수 있는 준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처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리스 랜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RF-킬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장치를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인다든지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와이어리스 랜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뭐 여기 스타트, 스탑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P2P라든지 소프트 AP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작 모드를 바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도 일반적으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어리스 랜 드라이버가 포팅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리눅스에서는 그냥 와이어리스 랜 드라이버를 뭐 그냥 잡아서 쓰시면 돼요. 잡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뭐 타이젠을 쓴다 그러면 이런 그 아답테이션 레이어를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드라이버 하나하고 페리페럴 I/O 이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사실 이게 드라이버를 전부 다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뭐 쉽지는 않으니까 제가 아마 저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죠. 드라이버에 대해서. 그때 한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 모터 컨트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손이 바꿔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제가 모든 거는 테스트는 제가 먼저 다 미리 해봤어요. 혹시 진행하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제가 테스트는 다 해봤는데, 제가 소스는 공유를 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서브 모터 컨트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잠깐 PWM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PW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스를 생성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펄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뭐 이건 속도, 프리퀀시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생성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이 구간을 얼마나 많이 둘 것인지 적게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 구간을 적게 또는 많이 두고 해가지고 볼티지 레벨을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은 스위칭 레귤레이터처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 LED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PWM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페리페럴 IO들이 뭐 GPIO가 있었고 iSquareC, 뭐 PWM, 그 다음에 SPI, UART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습할 거는 이 PWM하고 그리고 SPI 혹은 UART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실습을 할 거예요. 사실 뭐 나머지 그 iSquareC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이것도 사실 제가 올해 여름이죠. 여름에 그 한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죠. 거기 iSquareC하고 한 거는 거기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꼭 하지 않은 걸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WM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서 우리들 시스템에서는 모터를 제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모터는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 모터가 지금 선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VCC, 그라운드, 레드는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PWM 신호, 오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3개를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의 이 페리페럴 IO 인터페이스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PWM 모터가 5V를 쓰니까 5V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핀 넘버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놨고요. 1번 핀의 위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와이어리스 안테나 쪽이 있거든요. 그 안테나 쪽, 그 밑에 부분이 1번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쪽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요 VCC는 2번으로 그 다음에 저 GND는 30번? 네, 30번이면 여기 어디겠는데 여기도 그라운드입니다. 39번인가 그렇고요. 여기도 그라운드니까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WM 신호는 12번 여기로 연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하드웨어를 구성을 준비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지금 서브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한 구간을 20mm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mm로 설정을 해놓고 요 듀티 사이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클라바이저 또는 카운터 클라바이저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듀티 사이클을 1mm로 주면은 클라바이저 동작하고 클라바이저로 동작하는 거죠. 1mm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mm라고 되어 있는 정확히 1mm가 아니라 0.7에서 한 뭐 1mm 정도만 돼도 이제 클라바이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듀티 사이클을 2mm, 그러니까 1.7에서 한 2mm 세트로 주면은 이제 카운터 클라바이저 동작하는 게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듀티 사이클을 1.5mm, 딱 중간이죠. 중간으로 두면 얘가 센터로 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PWM을 쓰기 위한 앞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오픈하고 뭐 프리퀀시 설정을 쭉 했었잖아요. 그죠? 그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주면 아마 이 모터가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려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페리페럴 IO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헬로우라는 거를 실습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헬로우라는 실습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빌리지를, 그러니까 권한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리페럴 IO를 쓰고 싶으면 우리 프리빌리지 영역에다가 페리페럴 IO를 쓰겠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부분이냐면 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보면 여기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었을 거예요. 그 XML 파일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오버뷰 쪽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그 탭에서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소스라는 탭이 있고요. 그 소스 탭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프리빌리지 탭이 있거든요. 이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찾으셔가지고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리페럴 IO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WM을 써서 우리가 제어하겠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페리페럴 PWM 오픈을 써서 우리가 PWM 칩과 핀 넘버, 제가 앞에서 지금 이 보드에서 쓰고 있는 칩과 핀 넘버가 어떻게 타이젠에 매핑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칩 번호와 핀 넘버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WM을 쓸 수 있는 이제 핸들러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보면은 한 구간을 뭐 20ms 둔다 그러면은 여기 피어리어드를 여기다 설정을 해요. 이제 여기 보면 나노세컨드 단위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그죠? 나노세컨드 단위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 20ms를 줘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나노세컨드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듀티 사이클 세팅하면 되고, 이건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네이블 해주면 이제 PWM 신호가 우리가 이제 스코프로 찍어보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터가 구동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 좀 바꿔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소스를 드려도 돼요. 드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번 보는구나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소스는 다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일단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보면 헬로 프로젝트를 딱 만들고 나면 이제 헬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 메인 C 파일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뭐 거기다가 직접 구현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지금 구현을 했는데, 페리페럴 IO를 쓰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페리페럴 IO 헤더 이런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해주고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PWM 칩 ID 혹은 핀 넘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칩 ID 0번, 핀 넘버 0번 이렇게 쓸 거예요.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밀리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PWM을 설정하는 나노세컨드 단위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계산을 위해서 제가 밀리세컨드라는 거를 여기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WM 전치를 쓰기 위한 핸들러를 정의를 해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터를 구동을 하는데 지금 피어리드를 20ms로 해서 자, 지금 듀티 사이클은 내가 플라바이즈냐 아니면은 뭐 카운터 플라바이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해보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그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픈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한다. 여기 칩 넘버, 핀 넘버 앞에서 설명은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리어드를 설정을 해줘. 여기는 이제 피어리어드를 20ms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듀티 사이클을 설정을 할 거예요. 듀티 사이클은 지금 제가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터 드라이브로 하는데 여기 모드라는 변수를 줘서 뭐 0이면 클라바이즈, 뭐 1이면 카운트 클라바이즈, 2면 뭐 센터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듀티 사이클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네이블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막 동작이 되겠죠, 그죠? 자, 동작이 다 되면은 클로즈를 해서 마치는 이런 그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거 PW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듀티 사이클 얻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 겟 듀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 모드에 따라 가지고 듀티 사이클을 주면은 뭐
뭐 모드가 0이면 뭐 카운트 클락와이즈고 1이면 클락와이즈고 2면 센터로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앞에서 보면은 듀티 사이클이 다 달랐었죠. 그죠? 그거를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뭐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쉽고 빠르게 임의로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함수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두세 번 컨트롤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루프를 한 5번 돌리면서 뭐 클락와이즈로 한번, 뭐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한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이게 구동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눈으로 보여요. 모터가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소스에서는 이렇게 그 디버그 메시지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로그 메시지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로그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디로그 유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로그 태그를 이용해서 같이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 방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금방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이 8시 40분 좀 넘었네요. 지금서부터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 하시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요.